평소 쉽게 잠들기 어렵거나 자는 중간에 자주 깨는 불면증. 그저 커피 때문이라고 피곤한 것뿐이라고 여기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무심코 넘긴 불면증 때문에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을 설친 날 아침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이 일주일, 한 달 혹은 몇 달씩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그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불면증은 신체와 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수많은 질환의 출발점이 되는 매우 위협적인 상태예요. 의학적으로 수면은 신체 회복과 재생의 핵심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재조정하죠. 특히 뇌척수액이 활성화되어 신경세포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물질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 손상이 축적될 수 있어요.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과하게 나오면 전신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지기 쉬워요. 이런 변화는 결국 고혈압, 부정맥,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면 한두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기능 조절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죠. 소화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자지 못하면 위장의 운동성과 소화 효소 분비가 저하되기 때문에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은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게 돼요. 무엇보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면역계까지 약화되어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도 잘 낫지 않고 염증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는 암 발병 위험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죠. 정신 건강도 큰 영향을 받아요. 불면은 단순히 잠을 못 자서 짜증나는 상태가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정신과 질환의 근본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잠은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고 뇌의 편도체 활동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 기능이 무너지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이처럼 불면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를 깨뜨리는 만성 질환의 뿌리가 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닌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하루를 마감하고 다시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반복적으로 빼앗기게 되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워지겠죠. 지금 이 순간 단순히 잠이 부족하다고 넘기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불면증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질, 신체 건강, 정신 안정, 나아가 장기적인 생명력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혈관 건강의 경고등 불면증.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이 바로 심장과 혈관계예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걸 넘어서 우리 몸 안의 순환 시스템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 심장은 평소보다 느리고 안정된 리듬으로 작동하면서 휴식을 취하게 돼요.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아지거나 얕은 잠만 반복되면 심장이 쉴 틈 없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특히 밤 사이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 즉 야간 고혈압은 고혈압 초기의 중요한 신호이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예요. 불면증이 심한 사람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게다가 불면증은 혈관의 내피세포 기능을 약화시키고 만성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죠. 심장이 쉬지 못한다는 건 곧 24시간 긴장 상태에서 펌프질을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심장은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불면은 그 회복의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려요. 이로 인해 심박수 변동성이 줄어들고 심장의 노화가 촉진되죠. 또한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이미 있던 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평소 아무 이상 없던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이나 잠을 못 잔 다음 날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쾌한 심장 박동을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이는 이미 심장이 과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그리고 무서운 점은 불면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본인이 자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 숨이 찬 느낌이 들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 이른 새벽에 갑자기 깨는 패턴이 자주 반복된다면 심장 이상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심장은 점점 더 약해지고 심부전이나 돌연사와 같은 중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요. 특히 40대 이후 중장년층,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또는 폐경기를 겪는 여성들은 심장과 수면 리듬의 변화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불면증을 가볍게 여기기보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로 인식하고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건강한 심장은 잘 자는 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시작. 불면증이 심해지면 체중이 느는 것 같고 단 음식이 자꾸 당기고 피로가 가시질 않는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수면 부족은 당대사, 즉 혈당 조절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서는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두 가지 식욕 호르몬이 큰 영향을 받아요. 렙틴은 포만감을 전달하고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데 불면이 지속되면 렙틴은 줄어들고 그렐린은 증가하게 되죠. 즉 덜 자는 날일수록 더 배고프고 특히 단맛이나 기름진 음식을 강하게 당기게 돼요. 이런 식욕의 변화는 결국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주요 호르몬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서는 혈당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게 돼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제2형 당뇨병의 전 단계인 공복 혈당장애 또는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농도, 혈압까지 모두 불안정하게 만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이라는 복합적인 위험 상태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대사증후군은 단순히 살이 찐다는 문제를 넘어서 심혈관 질환, 뇌졸중, 비알코올성 지방간, 고지혈증 등 여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 위험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수면 부족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란다는 사실이죠. 특히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자영업자분들, 밤낮이 바뀌는 교대 근무자들, 업무가 늦게 끝나 잠드는 시간이 매일 뒤바뀌는 직장인들은 이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요. 밤마다 야식에 손이 가고 몸이 무겁고 체중이 조금씩 오르는 걸 느낀다면 수면을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단순히 섭취 칼로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 대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덜 자도 더 피곤하고 더 먹어도 에너지가 안 나는 상태를 만듭니다. 결국 먹고도 배고프고 자도 피곤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바로 제대로 자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만 회복해도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혈당 조절 능력도 서서히 정상화되며 식욕과 대사의 리듬이 안정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밤 보내는 그 몇 시간의 수면이 사실은 몸속 에너지 공장 전체를 조율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면증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뇌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
뇌 기능 전반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매일 반복되는 수면 부족은 뇌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인지 기능 저하를 서서히 일으키죠.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변화는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이라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아이들 학습을 챙기는 주부의 경우에도 사소한 일정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아질 수 있겠죠. 자영업을 운영하며 고객 응대와 계산을 동시에 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생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그날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며 기억을 저장하는 작업을 해요. 일종의 뇌 청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청소 시간이 부족하면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기억은 단기 기억에만 머무르다가 소멸되고 말아요. 그래서 잠이 부족한 날엔 아침에 들었던 말을 점심쯤엔 기억하지 못하고 며칠 전 누가 부탁했던 일을 까맣게 잊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런 기억력 저하가 단기적인 현상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수개월, 수년 지속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선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게 되는데,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실제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이 물질의 축적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하죠. 그러니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진다거나 일상적인 실수가 잦아졌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점검해 봐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수면뿐 아니라 식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수면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죠.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달걀을 들 수 있습니다. 달걀에는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이 풍부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견과류인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블루베리 역시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인 과일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뇌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고 기억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귀리도 추천할 수 있어요. 귀리는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뇌에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침 식사로 귀리죽이나 오트밀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부나 된장 같은 콩발효 식품도 잊지 말아야 해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전반적인 신경계 안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수면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생활 습관은 기억력 저하를 막고 치매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무심코 넘겼던 불면이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기억력이 흐려지고 멍한 기분이 잦아진다면 그건 바로 잠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전신이 흔들리는 면역력 저하.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불면이 반복되고 만성화되기 시작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 말이죠. 면역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 내부에서 발생하는 돌연변이 세포에 맞서 싸우는 몸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에요. 그런데 이 면역 체계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활발히 작동하며 정비를 거치게 됩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수면은 면역세포인 T세포, NK세포, 사이토카인 등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병원균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다음 날
유난히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반복적인 불면증은 이런 면역 기능 저하를 심화시키고 단순한 감기부터 기관지염, 위장염, 대상포진 같은 질병에까지 걸리기 쉬운 체질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게다가 백신 접종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수면은 면역 반응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죠. 더 나아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단순 감염뿐 아니라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게 돼요. 우리 몸은 수천 개의 세포를 매일 새롭게 생성하는데 이 중에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벗어난 돌연변이 세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 시스템은 이 돌연변이 세포를 초기에 감지해 제거하지만 불면이 계속되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면 이 감시 기능이 느슨해지고 결국 위험한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위험과 수면 부족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가면역 질환의 악화 역시 불면과 관련이 깊어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같은 질환은 면역 체계가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병인데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이런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피부 면역력도 약해져서 단순한 상처조차 잘 낫지 않고 여드름이나 피부염이 반복될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은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서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면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꾸준하고 깊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더해 면역력을 높이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 조절 성분이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도와줘요. 그리고 브로콜리와 양배추처럼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풍부한 채소도 면역세포의 활성을 도와주는 중요한 음식이죠. 또 들기름이나 생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과 햇볕을 받는 시간이에요.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면역세포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질도 함께 높일 수 있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통해 체온을 올리는 것도 깊은 수면과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낮에는 몸을 움직이고 밤에는 몸을 쉬게 해주는 이 자연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결국 불면증은 단순히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 체계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어요. 오늘은 괜찮다고 넘겼던 그 한밤의 뒤척임이 반복될수록 큰 건강의 균열이 될 수 있죠. 감기 하나에도 오래 앓거나 피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체력 문제보다는 수면의 질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면역도 회복되고 몸 전체가 다시 건강한 리듬을 되찾게 될 거예요. 건강의 시작은 잘 자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잤던 밤들을 떠올려 보면 단순히 피곤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짜증이 나고 집중도 되지 않아서 중요한 일까지 실수했던 기억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런 밤이 반복될수록 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것들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면역력은 떨어지고 마음은 지쳐가고 뇌는 점점 더 피곤해져서 기억력과 판단력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불면증이 심한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증가하며 두 번째, 수면 부족은 대사증후군이라는 복합적인 위험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잠이 부족하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네 번째,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숫자가 줄어들어 다양한 만성질환의 시작이 됩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 자는 것은 곧 살아있는 것, 그 자체를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건강한 수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독이고 환경을 정리하고 내 몸이 원하는 리듬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루하루가 쌓이면 분명 여러분의 밤은 더 깊어지고 아침은 더 가벼워질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죠. 그 시작을 오늘 밤 다시 잠들면서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편하게 잘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